10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안전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찾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은행 셔터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들은 이미 자신들의 돈을 다 빼돌린 뒤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는 그때보다 훨씬 거대하고 훨씬 교묘한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2의 IMF 경고등이 켜졌다는 사실과 은행 뱅크런이 터지기 직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소름 끼치는 징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점심에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려면 얼마가 듭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5,000원, 6,000원이면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던 순대국밥이 지금은 10,000원을 넘어 강남에서는 12,000원, 13,000원을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그 10년 사이 국밥에 들어가는 고기의 양이 2배로 늘었나요? 국물 맛이 2배로 깊어졌습니까? 서비스가 2배로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국밥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건 국밥이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돈입니다.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언론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습격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다르게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절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지갑에 손을 대지 않고도 여러분이 가진 돈의 구매력을 몰래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우리 돈을 훔쳐가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진하게 끓여낸 사골, 곰탕 한 솥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곰탕 한 솥은 대한민국 전체의 부입니다. 주방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입니다. 그리고 이 곰탕을 나눠 먹으러 온 손님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주방장은 고기를 더 사오고 뼈를 더 고안해서 국물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즉, 경제 성장을 통해 부의 총량을 늘려야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주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초대형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밥값을 낼 능력이 없는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좀비들입니다. 하지만 주방장은 이 좀비들을 굶겨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더 사올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방장은 아주 사악한 꼼수를 씁니다. 손님들 몰래 펄펄 끓는 곰탕 솥에 물을 들이붓기 시작한 겁니다. 맹물을 계속 붓습니다. 솥 안에 있는 국물의 양은 늘어납니다. 겉보기에 양은 아주 풍족해 보입니다. 좀비 기업들에게도 국물을 퍼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국물 맛은 어떻습니까? 밍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양가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국물 한 국자만 먹어도 배가 불렀는데 이제는 2국자, 3국자를 먹어야 겨우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물가 폭등의 실체입니다. 곰탕에 부어버린 그 물, 그것이 바로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전문 용어로 유동성 공급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국물 물타기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RP, 즉 환매 조건 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푼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8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RP 매입이라는 건 쉽게 말해 은행이 가진 채권을 한국은행이 잠시 사주면서 현금을 쥐어주는 겁니다. 원래는 아주 단기적으로 급한 불만 끄고 다시 회수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그래 힘들지, 며칠 더 써 하면서 연장해주고 또 연장해주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스텔스 양적 완화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놓고 돈을 풀면 환율이 폭등하고 국가 신용도가 박살 날까봐 뒤로는 RP라는 복잡한 금융 기법을 이용해 몰래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가진 원화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면서 부실 기업들의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80조 원이라는 엄청난 맹물이 곰탕 솥에 쏟아졌는데 국물 맛이 안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트에서 느끼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보십시오. 과자 봉지를 뜯어보면 내용은 없고 질소만 가득합니다. 핫도그 크기는 작아졌고 우유 용량은 1000ml에서 900ml로 줄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이는 이 현상, 이것이 바로 묽어진 곰탕의 현실판입니다. 기업들도 아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예전과 똑같은 양을 주면 손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정말로 분노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타서 만든 묽은 국물조차 여러분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수도꼭지를 틀어 콸콸 쏟아부은 그 막대한 돈, 다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여러분의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데 쓰였습니까? 여러분의 월급을 올려주는 데 쓰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껍데기만 남은 건설사, 그리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제2금융권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미 2022년에 파산해서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할 좀비 기업들이 한국은행이 공급한 산소호흡기를 달고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기업으로 흘러가서 투자가 되고 고용이 되고 경제 성장이 되어야 할 돈이 죽은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제 처리하는 데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망할 기업은 망해야 새로운 기업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총선을 의식해서 혹은 경제 위기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이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과 건실한 중소기업은 돈맥 경화에 걸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보십시오. 대출 문턱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아졌습니다. 신용점수가 900점인 사람도 대출 거절을 당합니다. 왜일까요? 은행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PF 대출 폭탄에 묶여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현금을 꽉 쥐고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은 마치 극장 안에 불이 났는데 비상구는 잠겨 있고 안내 방송으로는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안전합니다. 라고 떠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극장 안에서 영화가 재미있다며 팝콘을 먹고 있는 관객입니다. 하지만 스크린 뒤에서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고 영사기사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다고 칩시다. 은행 금고 안에 여러분의 1억 원이 현금 다발로 보관되어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은행은 그 돈을 받자마자 9천만 원 이상을 다른 곳에 대출해줍니다. 그 대출의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좀비 기업 부실 부동산 PF에 물려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어떤 저축은행이 망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여러분에게 돌려줄 현금이 없습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지만 모든 예금자가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면 메이저 시중은행조차 버틸 수 없습니다. 10명이 돈을 맡겼는데 현금은 1명분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현대금융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평소에는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굴러가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경고등은 하나만 켜진 게 아닙니다. 연체율을 보십시오.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연체율이 5%를 넘어가면 금융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는 곧 뱅크런의 반가쇠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숫자를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대출을 정상 대출인 것처럼 포장해주고 이자를 유예해주면서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암 환자에게 진통제만 투여하면서 안 아프니까 다 나았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곰탕은 이미 맹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현금 자산 가치는 한국은행의 인쇄기가 돌아갈 때마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빨아먹은 좀비 기업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극장 안에 연기가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마 내 주거래 은행이 망하겠어? 설마 국가가 나를 버리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순진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남들이 영화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짐을 챙겨 극장을 빠져나갑니다. 뱅크런이 터지고 나서 은행 앞에 줄을 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셔터는 내려갔고 ATM 기계는 먹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피 같은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을 믿지 마십시오. 정부의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준비한 3가지 무기만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금융 산소통, 달러입니다. 제가 왜 달러를 산소통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금은 보화는 무겁기만 할 뿐입니다.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산소는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환율이 1,300원 후반, 닌 1,400원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건 정말 아마추어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생명보험을 들 때 내가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 날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십니까? 달러는 투자가 아닙니다. 내 자산이 원활하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지면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만약 1,600원, 2,000원으로 치솟는다면 달러가 없는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재산의 30.40%를 강탈당하게 됩니다. 더 공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달러 현찰을 금고에 넣어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전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자산으로 바꾸십시오. 바로 미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얻고 미국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 상승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일타양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언젠가 오르겠지 기도하는 시간에 자산의 50%라는 반드시 달러 표시 자산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이것이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핵방공호, 금입니다. 달러가 배에서 탈출하기 위한 산소통이라면 금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을 때 숨을 수 있는 방공호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무슨 촌스럽게 금이야? 라고 비웃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미친 듯이 사 모으는 주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개미 투자자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그들은 냄새를 맡은 겁니다. 미국 달러조차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종이화폐의 신뢰가 무너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화양 냄새를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금 1온스로 최고급 옷 한 벌을 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금 1온스로는 최고급 정장을 살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변해도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어떤 정부도 어떤 은행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금은방으로 달려가서 금목걸이,
금반지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세공비와 부가세가 붙으면 사는 순간 손해입니다. 똑똑하게 준비하십시오. KLX 금시장을 이용하면 주식처럼 쉽게 금을 사고 팔 수 있고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아니면 금 ETF를 매수하십시오. 자산의 10%에서 20%는 반드시 금으로 채워두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 모든 은행 전산이 마비되고 원화 가치가 바닥을 쳐도 당신 주머니 속의 금은 당신 가족의 밥을 먹여줄 유일한 화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비상배낭, 현금 유동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실물 현금, 과초당이 유동성 자금입니다. 뱅크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 뉴스에서 55 은행 영업 정지라는 속보가 뜨는 순간 모든 뱅킹 앱은 접속 폭주로 다운될 겁니다. ATM 기계 안의 현금은 30분이면 동납니다. 그때 가서 카드가 긁힐까요? 삼성페이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용카드는 평화로운 시절의 도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오직 종이돈만이 힘을 발휘합니다. 집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5만 원권 현찰로 보관하십시오. 도둑 맞을까봐 무섭다고요? 은행이 문을 닫아서 내 돈을 못 찾는 공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1년, 2년 묶이는 정기예금에 넣지 마십시오. 언제든 하루 만에 뺄 수 있는 CMA 통장이나 MF 같은 파킹 통장에 넣어두십시오. 이자가 조금 적더라도 위기 시에는 환금성이 곧 생명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님,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인데요 라고 말려도 무시하십시오. 그 직원은 당신의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십니까? 설마 한국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1997년 IMF 직전에도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국가는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준비 없이 정부의 말만 믿었던 가장들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지만 달러를 사두고 현금을 챙겼던 사람들은 헐값에 나온 아파트와 빌딩을 주워 담으며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음악 의자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는 모두가 즐겁게 춤을 춥니다.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하며 웃고 떠듭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곧 음악이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요. 음악이 멈추는 순간 의자의 개수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자리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려봤자 남은 건 차가운 바닥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정상화 편향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좋은 정보네 하고 그냥 넘기는 사람과 당장 내일 아침 증권 계좌를 트고 환전을 하는 사람. 1년 뒤 두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을 겁니다. 공포에 질려 숨지 마십시오. 대신 냉철하게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원화 자산 일변도에서 벗어나 달러와 금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은행을 맹신하지 말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험난한 경제 폭풍우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비상구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가장 먼저, 가장 안전하게 그 문을 통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생존